우리 오늘 목골역 2번 출구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 또 한번 가볼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사직 거제동 쪽에서도 한번 했었고, 동래 동일 스위트. 네, 명륜동 쪽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반응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바깥에도 보여주고 또 집 내부도 한번 슬쩍 보여주고 이러니까 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롯데캐슬 레전드 쪽에 가볼 건데요. 주변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서 갈게요. 네. 우리 감독님은 근데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언제나 그렇듯 지나다니기만 한. 도대체 가본 데가 어디예요? 여기 대연동 이 목골역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시 내에서도 가장 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갈망하고 또 찾잖아요. 앞에 돈 모아온 거 똘똘똘 뭉쳐갖고 내 집 마련 한 채 딱 하는 로망으로 꿈꾸는 그런 게 아마 여기 대연동 또 신축 근처가 아닌가 해요. 일단 오늘 가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대연 어떻게 보면 뉴타운인데 DIL 짓고 있고. 그렇죠. 이 건너편에 이제 DIL 짓고 있는데 이거 모습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지 않나요? 네. 진짜 와 이게 진짜 큽니다. 이게 지어질까 싶을 정도로. 예. 지금 가로로 쭉 늘어뜨려져 있는데 그래서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4488세대거든요 4000세대 규모면 그 온천장에 그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카운트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가보면은 규모가 굉장하긴 한데 겉에서 볼 때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없었는데 근데 여기는 가로로 길다 보니까 이렇게 대로에서 볼 때 진짜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얘는 약간 타원형 모양이잖아요. 땅이. 맞아요. 가로로 더 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여기는 그 대연 3구역 그리고 롯데캐슬 레전드 대연 8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미 입주한 그 포르지오 클라센트도 있고요. 대연 6구역 대연 파크 포르지오도 있고요.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들 그 다음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우암 1구역 우암 2구역 그 다음에 문현동에 저 대연 양호내안에나 롯데캐슬 인피니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지주택들 해가지고 문현동 대연동 우암동 해서 엄청난 주거타운 주거벨트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여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동산 분위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우암동에 있는 그 신축들 네. 해링턴 마레나 아니면 두산 이버드 제네스 오션시티 이런 데는 또 줍줍이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무피도 좀 잡을 수 있는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가 3149세대거든요 와. 여기도 정말 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요게 1단지고요 네. 여기가 메인이죠. 그 다음 저 아까 건너편에 있는 저게 2단지거든요 네. 2단지 옆에 양호내안에 보이시죠? 네네. 네, 저기가 대연 양호내안인데 사실 행정구역상 저기부터는 문현동이에요. 아. 네, 그래서 문현동하고 대연동 경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호내안하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2단지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런 점이 있고 여기가 3149세대 여기도 재개발이었어요. 대연 2구역 재개발이었습니다. 아 3구역 바로 맞은편 되는 거네요. 아. 예, 그래서 레전드가 2구역이었고 DIL이 3구역이죠. 대연 3구역 4488세대 그리고 대연 2구역 여기 롯데캐슬 레전드가 3149세대 해서 그 두 개만 합쳐도 거의 8000세대 되잖아요. 네.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게요. 그 두 개만 합쳤는데도 8000세대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여기는 2014년도에 그 분양했고요. 2018년 2월 달인가 입주를 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거의 한 2016년도부터 관심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분양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 그 당시에 뭐 까이는 분위기였는지 네.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까였을 것 같아요. 일단 대단지라서 까는 사람 많죠. 아. 그 다음에 고바위라서 고바위. 경사를 끼고 있다 보니까 까는 사람 많죠. 네. 누가 봐도 까였을 것 같습니다. 까는 사람들 덕분에 또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창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아. 일단 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같아요. 네. 아파트를 욕하는 건데 그 댓글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근데 제 지인 중에 또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다. 아. 내가 그런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긍정론은 진짜 그리고 상승론자가 돈을 버는 세상이고 뭐 비판적인 시각은 좋습니다. 그쵸. 하지만 무분별적인 비난 네.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삼가하시고 조금 더 좋은 면을 찾아보고 아 내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 단지 상가 쪽으로 왔거든요. 2018년 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벌써 입주 연차가 한 6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리 잡았죠. 건너편에 있는 저기 뭔지 아세요? 동원 로얄 듀크랑 힐스테이트. 아니 말고요. 저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아 이거요? 예, 예. 이거 뭐지? 이게 남구청입니다. 아. 구청이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바로 뒤에 보면 연포초등학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품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파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지이면서 목골역, 역세권이면서 초품화라는 거. 네. 사실 그 세 개 중에 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렇게 인기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예.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입주 초기부터 해갖고 진짜 엄청난 인기 단지였어요. 감독님은 이제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함께 해드리면요, 네이버 카페 중에 실전 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는 봤어요. 실전 아, 카페. 아세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네, 단어만 이제 익숙한. 입방에 오르내리니까. 네, 네. 그게 정체가 뭐냐면 부산을 대표하는 부동산 카페거든요. 네. 입주할 때 2018년, 2017년 요때잖아요. 네. 투자 잘하시는 고수들, 그다음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와서 글을 써주고 그 글에 대해서 하트가 많이 찍히고 되게 리스펙 받고 건전한 이 의견이 많이 오가는 네. 그런 소통의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매일매일 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거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시장도 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읽을 글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헐뜯고 뭐 그런 데 글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사이트 있는 글도 많았고, 그리고 물론 뭐 자기 아파트를 띄우기 위한 그런 글들도 많았고 되게 소통이 활발했어요. 네. 근데 그때를 기억하면은 이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정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진짜 매일매일 너무나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구장창 레전드를 띄웠거든요. 진짜 찬양하면서 겁나 띄웠거든요. 네.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띄우더라고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싶을 정도로 띄우더라고요. 네. 농담 반 섞인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뒤 돌아서서 보니까 사람들 좀 가스라이팅 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롯데캐슬 레전드를 보면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 가치 중에 물론 입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중요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입주민 그 활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 활동이 이제 좋게 말하면 관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민들 중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서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지내니까 바이럴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그 정보도 없고 뭐 키워드 쳐봐도 검색 나오지도 않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오르기는 오르겠죠. 근데 네. 팍팍 안 올라요. 왜냐하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반면에 이런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사람 진짜 난 공이 컸다고 봐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있잖아요. 물론 그런 그 집값 띄우기 행위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것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한 명만의 그 공은 아니지만요. 네. 상승장 때는 막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집값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공감이 가시나요?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분명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번 상승장 때도 또 사람들이 신나서 자기 아파트 띄우고 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무분별하게 띄우게 하는 그거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잘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걸 자주 알리고 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 세상이 전부 다 광고로 돌아가고 마케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주민이 자기 아파트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케팅이거든요. 네. 마케팅 없이 어떻게 상품이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죠? 그렇죠. 거래가 발생하고 잘 팔리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 그런 행위가 이제 입주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 아파트 홍보하고 뭐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너무 나쁘게만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광고 속에서 돌아가잖아요. 예능 프로를 봐도 다 광고고. 근데 유독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그거를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면서 이제 여기 정문으로 왔거든요. 여기 정문 어떠십니까? 딱 전형적인 롯데캐슬의 문주라고 해야 되나? 맞죠. 그 일화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강남 대치동 이런 이쪽에서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너 어디 사니? 그러면 뭐 옛날에 대치동 사셨다면서요? 잠깐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애들이 뭐 타워 팰리스 살아요. 뭐 롯데캐슬 살아요. 타워 팰리스가 그때 이제 강남에 제일 그걸 때죠. 타워 팰리스 궁전이고 롯데캐슬 성이잖아요. 이 선생님도 그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왜 이 동네 애들은 뭐 부자 동네인 건 알겠는데 뭐 귀족이냐, 왜 다 성에 살고 궁전에 사냐, 뭐 귀족 왕족들만 모이는 곳이냐, 이런 성인 줄 알고. 예, 이런 풍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느낄만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들이 참 보면 유별나죠 이제. 지금 보면. 근데 롯데캐슬은 진짜 문주는 캐슬처럼 짓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것도 이제 한 시절 지난 문주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 요를 안 짓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좀 유행이 지나간 거죠. 요건 좀 앤틱한 느낌이 나니까. 네. 네. 옛날에는 또 이런 거 앤틱한 거 좋아했으니까. 네. 웅장하고 앤틱하고. 요즘에 맞죠? 약간 모던하면서 웅장하게 좀 하더라고요. 네, 롯데캐슬 레전드 정문이 여기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바로 연포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참 조그마하고 좋긴 하다, 그죠? 네. 요 길 하나만 딱 건너면 되니까. 그러게요. 너무 좋죠. 그리고 요 초등학교 안에는 병설 유치원까지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야. 너무 좋고,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 가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시립 주민들이. 요 연포초등학교가 사실은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롯데캐슬 레전드 입주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이거 개교했어요. 아, 진짜요? 예. 원래라면 이게 저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이전해 온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롯데캐슬 레전드가 사실은 연포초등학교 이전해갖고 조포마의 기능을 더 많이 갖추게 되고 가치가 더 오른 그런 케이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요거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물론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진짜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조포마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네. 분양 당시에는. 그래서 분양하고 나서 이제 막 예비 입주민들이 막 추진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유치시켰어요. 그러면서 완전 개떡상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지 효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 대단지가 아니었으면 그 초등학교를 유치시킬 힘이 없는 거죠. 아. 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려볼까요? 물론 뭐 경비실 눌러갖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린 또 촬영 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네. 슥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으로 입장한다고 보면 되고, 제가 여기 차 몰고 들어가 봤는데 네. 요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어디 가보면 이제 경비실 아저씨가 몇 동 있어요 하고 뭐 하면은 볼펜으로 써가지고 네, 막 기다렸다가 창문에 놔두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인터폰으로 뭐 몇 동 왔습니다 하면은 주차권 나오듯이 영수증처럼 이게 찡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대단지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약간 있죠. 네, 그렇네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차가 안에서 다니고 있고. 그죠? 네, 차도가 있어서 그런지 음. 조경 면적도 좀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공원형 아파트는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요 위에가 전부 그냥 조경 면적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차도가 있으니까 조경 면적이 다소 좁아 보이는데, 근데 또 사실은 위에 가보면 조경 면적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아. 네, 그 광장 같은 데 가보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입구 초입이라서 차도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거의 이 롯데캐슬 레전드가 이런 설계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레전드인가? 그래서 레전드인가? 마지막으로 기억 남고 싶어서.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설계 안 하거든요. 네. 다 공원형 단지 만들고 하죠. 그쵸. 사실은 대연 DIL 저기도 롯데캐슬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I가 아이파크의 I고 네. L이 롯데 L이거든요. 네. 저기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다 공원형으로 돼 있지. 근데 여기는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같은 데 가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중간에 차도가 있고, 그 다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입구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단지 내부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건 물론 쾌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완전 평지 아파트, 그 다음에 공원형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모차를 오르막 내리막 끌고 다녀야 한다는 거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네. 모든 아파트가 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니까요. 근데 또 안에 가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역시 이래서 대단지에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잘 돼 있긴 해요. 그 광장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게. 네. 그럼 여기 커뮤니티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웬만하면 다 있죠. 사우나하고. 역시 사우나. 제가 사우나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여기 이제 어린이집이 이래 있으니까 아침 시간에 단지 안에서 어린이집 보내고 너무 네. 좋다, 그죠?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뭐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단지 안에서는? 그냥 단지가 계속 네. 언덕이어서 차가 있어야겠구나. 옆에 DIL 공사 소리가 좀 나서 그렇긴 한데 네. 공사 소리 안 나면 되게 조용하고 그죠? 네, 쾌적할 것 같아요. 공사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상승장 때 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옆에는 대연 DIL이 끌어주고 네. 또 롯데캐슬이 한 번 더 끌어주면 서로 끌어주는, 밀어주고 당겨주는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얼마나 또 세대수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거래도 활발했겠어요. 네. 신고가가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좋았던 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공사 소리가 끝나면 여기는 완성된 뉴타운이 되는 거겠죠, 거의. 여기가 이제 광장이에요. 오. 어때요? 압도적인데요? 엄청나지 않나요? 나무들은 퀄리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입주 때도 되게 큰 나무였을 것 같은데. 예, 엄청 비싼 거일 거예요.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뻑이 가는 거죠. 그 당시에 네. 웬만한 대단지 아니고서야 이런 퀄리티 나오기 힘들거든요.
너무 잘 돼 있지 않나요 여기는? 여기는 진짜 전형적인 대단지 느낌이 딱 네. 예, 들게 해주는. 완전 인정이죠. 네. 여기는 이제 중앙광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도 안 다니고 사람만 다녀.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 해가지고 저렇게 있고요. 커뮤니티 센터 겁나 크죠. 캐슬리안 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이 있는 곳인가 봐요. 야, 이 뒷동들도 일조량도 좋고 그죠? 네. 그리고 요 안에 보면 또 석가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물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물을 꺼놨나 봐요. 네. 안에 보면 이런 소나무들하고 석가산 조경이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석가산 조경 좀 한번 봐보세요. 아파트 거의 한 3층 높이까지 솟아있네요. 와. 이 아파트가 지난 상승장 때 있잖아요. 네. 최고 얼마까지 거래됐을 것 같아요? 한 11억? 2억? 진짜? 10억 위로 보는 거예요. 가지 않았을까요? 한 로얄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아파트가 최고 2020년 11월에 9.7억에 거래된 게 이제 최고 신기록입니다. 조금만 낮출걸. 근데 되게 많이 보셨네요. 그만큼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부 다 10억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겠어요. 예, 분위기가. 그리고 9.7억 요 한 개만 거래된 게 아니고 9억 위로도 다수 거래됐었어요 그때. 예, 그만큼 되게 시세도 안정적이고 인기도 많은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락장 맞으면서 지금은 뭐 6억 중반에서 7억 중반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6억 되면 괜찮은데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저층하고 비인기도가 막 이런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괜찮죠 사실은. 이 대단지 효과를 또 누리는 거잖아요.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뭐 비로얄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요. 이런 대단지일수록요 단지 동간격이 널찍널찍하고 해서 네. 저층의 그런 단점이 많이 상쇄되거든요. 네, 사실 네. 저층도 이런 단지 조경도 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동수가 작고 단지가 소규모다 하면은 그 저층의 단점이 엄청 부각돼요. 네. 근데 이런 대단지는 좀 많이 상쇄돼요. 저 사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최저층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나무 높이로 딱 보이고 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햇빛도 쫙 들어오고. 그쵸,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앞으로 보면 이거 가리는 것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단지에서는, 그리고 단지 조경 컨디션이 좋은 데서는 그 저층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싸게, 그렇죠. 중고층보다 비교적 더 싸게, 많이 싸게 네.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연 DIL 같은 경우에도야 분양가 그때 막 평당 2,300만 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럼 2,300만 원 때리면 34평이 8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8억 이래 버리니까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신축이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은 안에 또 따지고 보면 동에 따라, 그리고 중저층에 따라 뭐 7억 초반대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거죠. 대연동이 참 그래도 수요가 탄탄하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다 분양하면 미분양 나고 거래 안 되고 하잖아요. 네. 유일무이하게 대연 DIL 분양권이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거기가 계속 물건 나오는 쪽 매수 매수 대기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분양가 2,300만 원이 또 되게 고분양가다 비싸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뭐 다른 데도 더 비싸게 나오니까. 아, 그쵸. 네, 양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범일동에 블랑서밋도 있었죠. 네. 블랑서밋 이번에 3,200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교적 상대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뭐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긴 하죠. 근데 이 대연동만큼 이렇게 대단지이고 수요가 많고 좀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 데는 다른 데 대비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심리 효과가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연 2구역 우리가 와 있는 여기가 이제 입주를 이미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옆쪽에 대연 DIL 대연 3구역이 4,488세대 일반 분양 이후에 공사 진행 중이라서 2027년 4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산을 끼고 대연 8구역 있거든요. 더샵 원트레체라는 네. 멋있는 이름으로 원트레체. 네, 뭐 지어져 있어요. 네. 그 조감도하고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거의 임박했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세대수가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야. 크죠? 네. 그리고 대연 4구역 대연 프로지오 클라센터가 입주해서 한 1,000세대 정도 네. 입주했고, 대연 6구역 대연파크 프로지오도 입주했고 거기도 1,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암 2구역 두산 이브더 제네시스 오션시티 여기가 3,000세대, 그리고 우암 1구역 해링턴 마레가 2,200세대. 뭐 그냥 단지들이 전부 다 뭐 금직합니다. 그런 것들이 벨트로 한 군데에 팍 들어가니까 그런 대단지 효과, 그 다음에 뉴타운 주거벨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롯데캐슬 레전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도 거래량이 활발한지. 예, 엄청 활발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다른 데 대비해서는 나은 편이죠. 왜냐면 대단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거래량 관점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니까 네. 상승장 때는 이제 그 호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인기가 많으니까 높은 호가로 계속 거래가 되면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하락장에는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네. 누구 값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집 말고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 그렇죠. 예, 내 말고도 우리 옆집에 나와 있고 막 이래요. 네. 안 팔리니까 하락장 때는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그럼 내 거를 먼저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야죠, 가격을. 경쟁적으로 가격을 더 내린단 말이에요. 네. 금매도 막 내고 몰래 금매 거래 같은 게 실거래가 찍히면 와, 이 아파트 뭐 폭락했네. 아, 30% 40% 떨어졌네. 고점 대비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파트 입주민들끼리는 자기 집값 떨어진다 이런 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 우리 집 이거 금매로 내놓을 건데 좀 사람들 모르게 좀 광고 안 내고 좀 조심스럽게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광고 내보면 이거 물건 누가 냈냐 네. 입주민들이 찾아갖고 아 여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싸게 내놓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도 한대요. 아, 진짜요? 그런 공격들이 참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대요.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서민들이 전 재산이 아파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네. 맞죠? 단지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차를 활용해서 위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112동으로 찾고 있는데 지하철 가는 거 아니에요? 계단이랑 돼 있거든요. 꼭 지하철 들어가는 것 같다 그죠? 네. 여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안으로 가야 되는 건가? 대단지에서 진짜 좀 어려운 게 지하 주차장에서 길 잃어먹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찾기 어려워요, 맞죠? 차도 어디 됐는지 모르겠고. 저는 요즘에도 막 친구 집 가거나 하면 처음 가보는 데 가보면 있잖아요. 진짜 길 잃어먹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단차를 활용한 아파트에 있으면 지하 1층 길이 아니면 지하 2층 길이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특정 동은 지하 뭐 2층만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112동으로 왔고 공동출입구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열어주시네. 아파트가 갈수록 발전한다는 게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여기에 에어컨까지도 설치하니까 네. 네, 이렇게 더운 날에 이제 시원하게 되게 하라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 정도 되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네. 이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와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쵸. 이제는 엘리베이터 홀까지 에어컨을 설치하고 네. 너무 갈수록 진짜 네. 발전합니다. 자, 아까 저번에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버튼도 스와로보스키 진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스와로보스키 막 하고 왔죠. 네.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라요. 엘리베이터 좋다 그랬죠. 네. 블랙 컬러로 해서 되게 고급지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에어컨 나오는 게 참 좋다 그죠. 자, 롯데캐슬 레전드 59 타입이고요. 실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문을 다실 세대들은 여기 이제 사면동 중문 같은 거 달 수 있겠네요. 슬라이딩 도어는 안 되고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3베이 판상인 것 같거든요. 여기 방,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쪽 안에 방,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방 하나 더 있고 방 3개, 욕실 2개,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공용실을 보시면은 공용실은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 한 모습이네요. 역시 욕실이 인테리어 해놓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2018년식 신축 아파트 구축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준신축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단계인데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도 신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신축이기 때문에 기존의 욕실 인테리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봐줄만 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니까 더 모던하고 더 깔끔합니다. 순정의 인테리어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과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욕실에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공용 욕실에는 샤워부스 대신에 욕조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해바라기 수전까지도 달아놨는데 처음부터 해바라기 수전이 있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샤워기만 달려 있었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자녀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 부분에 여기 2018년 2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 세대는 일단 인테리어를 이번에 새로 싹 하셨나봐요. 그래서 입주 전에 이 모습이고요. 여기 창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112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일 위에 있는 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위에 숲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땅 자체가 이제 경사면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맨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옹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옹벽에 맞닿아 있는 세대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옹벽을 완전 벽비로 쳐다보는 세대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라인에 이제 저층에서는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석가산 조경이 보이는데, 조경하고 여기 밑에 뭐 나무들, 그 다음에 단지, 이런 공원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중층으로 와도 이 옹벽 넘어서 이렇게 숲이 보이니까 시야적인 부분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앞동에 아파트를 보는 뷰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캐슬 레전드 옛날에 제가 한번 처음에 방문했을 때 잘 모를 때, 아 여기 창호가 좀 이상하네, 난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지인 집에 갔을 때. 여기 창호 보시면은 한번 열어보면 1중이에요 보통 가보면 다 문이 하나 있고 안에 보면은 2중으로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좋은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1중으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속으로 여기는 왜 이게 1중으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면 분할 창호가 아니고 시스템 창호입니다. 우리 오피스텔이나 기타 고층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창호라서요, 여기 이런 그 프레임 부분이 굉장히 얇고 통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창호는 이렇게 대부분 다 1중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센텀파크 같은 데도 보면 그게 시스템 창호거든요. 창호가 그래도 일반적인 일면 분할이 아니라서 시야적인 부분도 좀 많이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름 뭐 시스템 창호가 뭐 1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터갖고 이렇게 바깥 풍경을 볼 수도 있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공간이 있는 거,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요.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TV 놓을 수 있는 거, 아트월 이렇게 설치해놨고, 이거 20평대가 식탁 놓을 공간이 좀 협소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도 대연 2구역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뭡니까? 사업 초기에 이제 그 설계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평면이 되게 옛날에 설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입주하는 재개발 아파트들도 옛날 평면으로 되어가지고 3베이, 84타입임에도 3베이인 구조도 많고 욕실도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대연 2구역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부분도 그렇게 많이 넓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여기 식탁 놓을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식탁 놓을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9타입에 거실창에 옆에 붙여가지고 놓는 경우도 많던데, 주방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를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조명하고 마감이 깔끔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싱크볼 이런 것도 다 새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형이라서 여기 뒤에 주방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고요. 주방창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거실에서 말씀드린 창호 부분이 이 이중이 이거 말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에 보시면은 창이 있고, 여기도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로 쌓아야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이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에는요, 여기 3베이라서 뒤쪽으로 방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녀방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괜찮네요. 크기도 나름 괜찮고, 그리고 붙박이장 달려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이 창호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열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오고요. 방충망 같은 경우는 눌러서 이렇게 위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적으로 이렇게 방해되는 게 없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뒤쪽으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동강 간격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안정적으로 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단지도 굉장히 쾌적하죠. 이런 점 때문에 다들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앞쪽으로 이제 실외기실하고 전열 교환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 수전도 달려 있네요. 이 안방에는요, 지금 침대 한 개 딱 놓으면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평대이기 때문에 공간이 막 크고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신혼부부 그리고 2, 3인 가족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방이 3개니까 충분한 공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여기에는 안방 욕실에 그 샤워 부스는 없네요. 이게 아까 옛날 구조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 같고, 여기에 샤워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그 아파트가 지금 생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찾아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혁신 구조라고 해가지고 20평대임에도 이제 샤워 부스도 빼고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도 빼고 이런 구조도 종종 보이는데, 그게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24평형
실내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기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5억 초중반대로 참고해 보시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아파트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내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대단지는요 뭐 20평대든 30평대든 어쨌든 이 단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편리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 때문에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